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놓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50대 중반이셨는데 계속 숟가락을 떨어뜨리시길래 손목이 아픈가 보다 하고 넘겼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만약 그때 바로 병원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무시하면 큰일 나는 중년 이후에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8가지 질병의 초기 증상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혹시라도 내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경색 뇌졸중. 첫 번째로 말씀드릴 병은 정말 무서운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병인데요. 발병 후 몇 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이 가능할 정도로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놓치는 경우예요. 커피잔을 들다가 갑자기 놓친다거나, 젓가락질을 하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린다거나, 아주 잠깐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손목이 삐끗했나?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뇌에서 손으로 가는 신호에 문제가 생긴 거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기억력 문제예요. 방금 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있으시죠? 아까 뭐라고 했더라? 하면서 5분 전 일을 까먹는다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가끔 휴대폰을 어디 뒀지? 할 때가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뇌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목과 어깨 통증이에요. 귀 뒤쪽이나 뒷목, 어깨가 뻐근하고 조이듯이 아픈 경우 있으시죠? 어깨가 결렸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신호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요즘 자꾸 체하내하면서 소화제를 자주 드시는 경우 있으시죠? 뇌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말할 때 떨림이에요. 말할 때 입가나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섯 번째는 다리 경련이에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깨시는 경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은 괜찮아지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두 번째, 마이너스 류마티스 관절염.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관절이 아픈 게 당연해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심각한 면역질환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첫 번째, 아침에 손이 뻣뻣해서 잘 안 구부러지는 경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하는데 잘 안 구부러지죠? 30분 이상 손이 뻣뻣하다면 류마티스를 의심해 봐야 해요.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두 번째는 손가락 마디가 붓는 거예요. 특히 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부으면서 아픈 경우, 이건 류마티스의 특징적인 신호예요. 반지가 안 들어간다거나 손가락이 뚱뚱해 보인다면 꼭 검사 받아보세요. 세 번째는 손목, 발목 통증이에요. 한 달 이상 손목이나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픈 경우,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만져봤을 때 살짝 뜨겁다면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커요. 네 번째는 전신 피로감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는 경우,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류마티스 때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입 마름과 눈 건조예요. 물을 자주 마셔도 입이 마르고 눈이 뻑뻑하다면 류마티스와 관련된 면역질환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날씨 변화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비 오기 전에 무릎이 아파하거나 추운 날씨에 관절이 특히 아픈 경우 류마티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치료하면 관절이 변형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관절이 굽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마이너스 망막박리. 세 번째는 망막박리예요. 눈 뒤쪽에 있는 망막이 떨어지는 병인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해 보셨나요? 첫 번째, 눈을 감았다가 뜰 때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경우예요. 전구가 깜빡거리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망막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동료분이 이런 증상을 겪으셨는데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망막박리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두 번째는 날파리 증상이에요. 눈앞에 검은 점이나 실 같은 게 떠다니는 걸 보시는 경우 있으시죠?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하고 표현하시는데 이것도 망막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글자가 비틀어져 보이는 경우 망막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외상 후 시력 변화예요. 넘어지거나 머리를 다친 후에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 경우 망막 박리를 의심해 봐야 해요. 넘어졌지만 괜찮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다섯 번째는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옆쪽이 커튼 친 것처럼 안 보인다 하는 경우 이건 망막 박리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특히 원래 심한 근시가 있으셨던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망막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망막 박리는 시간이 생명이에요. 하루만 늦어도 시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초기 치매. 네 번째는 초기 치매예요. 치매는 빨리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 증상은 단순한 노화와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첫 번째, 요리 맛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김치찌개 맛이 이상하네 하고 느끼시는 경우 있으시죠? 치매가 시작되면 미각이 변하거든요. 짜게 만들거나 싱겁게 만들거나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두 번째는 TV나 핸드폰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TV 소리가 너무 크다 하고 불평하시던 분이 갑자기 소리를 크게 틀어달라고 하는 경우 뇌 기능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낮잠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무시거나 밤에는 못 자시고 낮에만 주무시는 경우 뇌의 수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성격 변화예요. 평소에 온순하셨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시거나 예전에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는 경우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할 때가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뇌 기능 변화를 의심해 봐야 해요. 다섯 번째는 길 찾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매일 다니던 길을 헷갈려 하시거나 집 근처에서 길을 잃으시는 경우 공간 인지 능력의 이상 신호예요. 여섯 번째는 반복적인 말과 행동이에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하는 경우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곱 번째는 그거, 저거 표현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거 가져와. 저거 어디 있지? 같은 말을 자주 하는 경우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신호예요. 여덟 번째는 충동 구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을 갑자기 많이 사거나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는 경우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치매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예전과 다르다 싶으면 꼭 치매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마이너스 심근경색. 다섯 번째는 심근경색이에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병인데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초기 증상을 알아두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뻐근한 경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한 경우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왼쪽 목, 팔 저림이에요. 왼쪽 목이나 팔이 5분 이상 계속 저린 경우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가슴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세 번째는 호흡곤란이에요.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리거나 숨이 차는 경우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단을 올라갈 때요. 예전보다 숨이 차네 할 때가 있는데 만약 평지를 걸을 때도 숨이 차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네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에요. 밥을 적게 드셨는데도 체한 것 같다 하거나 명치 부분이 답답한 경우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새벽 증상이에요.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깨거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는 경우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30분 이상 계속되는 가슴 통증이에요. 가슴을 쥐어짜듯이 아프면서 30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는 토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숨을 깊이 들이쉴 때 토할 것 같고 어지러운 경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증상이 시작된 후 이 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여섯 번째 마이너스 간암. 여섯 번째는 간암이에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러요. 70% 이상 망가져도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첫 번째, 오른쪽 윗배가 은근히 아픈 경우예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은근히 아픈 경우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더 아프다면 꼭 검사 받아보세요. 두 번째는 황달 증상이에요. 눈에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울을 보시다가 얼굴이 노래 보이네 하신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세 번째는 손과 손톱 변화예요. 손바닥이나 손톱이 노랗게 변한 경우 간 기능 이상의 신호예요. 특히 손톱이 하얗게 변하거나 세로줄이 생긴다면 더욱 의심스러워요. 네 번째는 복부 팽만이에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경우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 거예요. 배를 만져봤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간에 종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원인 모를 체중 감소예요.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 경우 간암을 포함한 여러 암을 의심해 봐야 해요. 저도 가끔 살이 빠진 것 같네 할 때가 있는데 만약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3kg 이상 빠진다면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일곱 번째는 손바닥 붉은 반점이에요. 손바닥에 붉은 반점이 생긴 경우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혈관 확장의 신호일 수 있어요. 간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간염이나 지방간이 있으셨던 분들은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일곱 번째 마이너스 위암. 일곱 번째는 위암이에요.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암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놓치기 쉬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아침에 속이 쓰린 경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쓰리고 아픈 경우 위에 염증이나 궤양이 있을 수 있어요. 공복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조기 포만감이에요. 평소보다 적게 드셨는데도 배가 부르다, 더 못 먹겠다 하는 경우 위의 용량이 줄어든 거예요. 위에 종양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해요. 세 번째는 피 섞인 구토예요. 토하신 것에 빨간 피가 섞여 있거나 커피 찌꺼기 같은 검은 것이 나오는 경우 위에서 출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네 번째는 급격한 체중 감소예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셨는데 체중이 빠진 경우 위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해요. 다섯 번째는 명치 부분 통증이에요. 명치와 윗배가 따끔거리거나 쓰린 경우 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식후에 아프다면 더욱 의심스러워요. 여섯 번째는 검은 변이에요. 대변이 검은색으로 나오는 경우 위에서 출혈이 있다는 신호예요. 혈액이 위산과 만나서 검게 변한 거거든요. 일곱 번째는 만성 소화불량이에요.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증상이 없을 때가 많아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40세 이후에는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여덟 번째 마이너스, 백내장과 녹내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백내장과 녹내장이에요. 두 병 모두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눈 질환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백내장의 첫 번째 신호는 안경에 안 맞는 느낌이에요.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잘 안 보인다 하는 경우, 백내장이 시작된 거일 수 있어요. 수정체가 흐려지면서 시력이 변하거든요. 두 번째는 밤보다 낮에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밝은 곳에서 더 잘 보이는 게 정상인데, 백내장이 있으면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불빛이 번져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가로등 불빛이 번져서 보이는 경우,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시다가 눈동자가 뿌옇고 탁해 보인다면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녹내장의 첫 번째 신호는 옆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말을 걸어도 못 듣겠다.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봤다 하는 경우 녹내장일 수 있어요. 녹내장은 가장자리 시야부터 없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눈 통증과 두통이에요. 눈이 아프면서 머리까지 아픈 경우 안압이 높아진 급성 녹내장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8가지 질병의 조기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셨나요? 평소에 우리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병원에 가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병원에 가세요. 하루라도 빠른 발견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강할 때 미리 챙기는 게 최고의 치료법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만약 그때 넘겼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정기검진도 꼭 받으시길 바라요.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50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